자, 61번부터 보면 되죠. 61번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할 수 있죠. 다만 임대 또는 전전세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두 번째, 설정행위로 금지하면 양도 불가능하죠. 따라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죠.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죠. 전세금 불지급 특이하게 있으면 무효죠. 311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죠?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11조. 당연히 부동산 물권이니까 상린관계에 준용돼야지요. 4번 틀렸죠? 상린관계에 준용됩니다. 5번은 309조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죠. 따라서 피로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62번 유치권. 유치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심지어 경락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아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죠. 즉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 부속물 매매대금 청구권,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지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경락인이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틀린 거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죠. 63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고요. 손해배상 청권 인정이 되고요. 담보물 보충 청권 인정되고요. 즉시 변제 청권 인정이 되죠.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자, 이때 1번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되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죠.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됩니다. 2번은요.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요.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되지 않고 있으면요. 2번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해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저당물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권이 생기려면요.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겨야 되죠. 저당권자의 손해가 뭐예요? 남아있는 잔존 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만족받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손해죠. 그게 3번이죠. 자, 이때 4번 손해배상 청구는 굳이 저당권 시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해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야 돼요.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 틀렸죠. 2번 저당권 침해. 64번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적 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에 약정하지 않고 채권이 증감 변동해요. 이렇게. 근데 거래관계가 끝났어요.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그때까지 잔존 채무가 확정이 되겠죠. 그게 1번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거래관계를 해지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잔존 채무가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1번이 되겠죠. 2번 경매 신청 경우에는 둘로 나누죠.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되죠.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되고 완납한 때 확정이 되죠.
자, 2번 틀렸죠. 채권 최고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러나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4번 채권이 확정이 되기 전이라면 채권 일부가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채권 확정 전 채권의 소멸이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일부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이 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죠. 따라서 이때는 부종성을 갖죠.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죠. 이렇게 채권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부종성이 뭐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그러나 근저당권은 예외가 있죠. 채권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 채무액이 확정이 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종성이 부활하죠. 그래서 보통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틀린 거 2번. 65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 없고 회답 의무도 없죠. 따라서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따라서 상대방은 승낙기간에 회답을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회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이번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낙은 당연히 구체적 청약에 대한 거여야 되죠. 승낙의 의사표시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요. 묵시적 승낙도 있을 수 있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분류식이죠. 4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의사표시 나타난 사항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죠. 5번 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점 객관적 요소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그런데 계약의 중요한 점이 객관적 요소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의 성립 요건을 할 의사를 표시한 것.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나는 대금을 꼭 5만원권으로 받을래. 그런데 매수인은 아니야 나는 송금할 거야. 매도인은 송금하면 절대로 안 돼. 나 계좌 안 알려줘. 무조건 현금으로 가져와. 근데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는 계약의 중요한 점 객관적 요소가 아니죠. 그런데 매도인이 현금으로 받는 걸 중대한 의의를 두고 현금으로 꼭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이것도 합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5번 틀린 질문이 되죠.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것도 합의가 있을 것을 요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번 틀렸죠. 66번 동시 이행의 한매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대금 채권이 있어요. 이거를 갑의 채권자가 압류를 했고 추심 명령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갑의 채권자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을이 아직 소유권을 못 넘겨받았어요. 을은 당연히 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 못해라고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항변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추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서 갖는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이 제3 채무자고요. 추심 채무자가 갑이 되는 거예요. 얘도 항변권이 있죠.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래요? 소유권 넘겨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요? 얘한테 대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못 줘. 역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즉 채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항변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은 중도금지 같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끼리 도래하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임차인은 뭐라래요?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 반환 못해 라고 동시이행 할매권 행사해서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점유로 끝나지 않고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용 수익만큼은 차임상당액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죠.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지만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면 이때는 그 사용 수익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4번 동시 이행 할매권은 쌍무계약에 의의 법률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도 예외적으로 동생관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 할매권과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 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부담부 증여처럼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당사자 채무에 대해서 일방의 이행을 제공해요. 상대방이 지치에 빠져요. 근데 의뢰 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왜? 갑이 나중에 이행을 중단한테 재청구하면 지치에 빠졌던 을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치에 빠졌다 해서 그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67번 갑은 자신이 키우던 돼지를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돼지를 넘겨주기 전에 홍수로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가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으니 위험부담이고요. 원칙적으로 갑이 위험을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돼지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대금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질문이죠. 뭐 3번처럼 다른 돼지를 줬다 안 되고요. 4번 갑의 잘못이 없으니 채무 불이행 아니고요. 5번 갑의 불법 행위도 아니죠. 결국 답은 2번만 됩니다. 위험부담 기본이죠. 68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병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땅을 2억에 매수인 을과 협의하고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이렇게 되겠죠. 병이 수익예사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갑병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갑병사의 계약은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을은 갑병관계가 무효라는 이유로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2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그럼 당연히 을은 거절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건 동생관계잖아요. 근데 갑이 소유권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을은 갑이 소유권 넘겨주지 않는다, 대금 못 준다라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 해제는 갑이 하는 거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병이 수익예사를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 최고합니다. 수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보죠. 5번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이로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죠.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제3자의 동의나 승낙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되겠죠. 이게 1번이 많지. 69번 계약 해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온 것은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감유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자,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A 토지가 감유가 되어 있으면 등기를 못 넘겨주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돈이 있다면 감유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감유를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땅이 감유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갑이 개털일 때 감유를 소멸시킬 만한 자력이 없을 때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부동산에 대한 감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행불능이 되면 매도인의 무자력까지 있어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실력배상 청구가 아니라 이행익배상 청구 원칙이죠. 물론 실력배상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행익배상 청구가 원칙입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되죠. 3번이 옳은 질문이 되죠. 4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죠. 금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죠. 이 이자는 금전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연체이자가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의 일종이죠. 금전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연체이자가 아닙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채권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 이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등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가 되죠. 따라서 옳은 거 3번. 70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매수인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과실을 수취하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이니까 이행 착수죠. 이행 착수의 경우는 계약금 해제할 수가 없지요. 2번 틀렸죠. 3번 경매 목적물 하자, 물건의 하자죠.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하자만 담보 책임이 인정될 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4번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 또는 제공해야 되죠. 물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배액을 상환 또는 제공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아직 안 했죠. 대금 완납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과실을 수취합니까? 매도인이 수취하죠. 인도 전 매도인이 수취합니다. 대금도 완납되지 않았으니까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게 됩니다. 틀린 거 2번이 되겠죠. 71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줬는데 계약 당시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더라. 이게 뭐예요? 전부 타인 권리죠. 근데 이걸 못 넘겨줘야 됐어요. 그럼 뭐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이 인정이 되죠. 자, 알았던 을이라고 하지 악의의 을이죠. 해제할 수 있다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죠. 이번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샀어. 근데 나중에 본등기가 적용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마치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하고 똑같죠.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선악불문,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출객 상환도 청구할 수 있죠. 2번 옳은 질문이죠.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번 계약 당시 1억 원 채권자인 병의 저당권이 있었고 을이 그 1억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1억을 공제했어요. 그럼 을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시행됐어요. 따라서 을이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시행된 거니까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을 충고할 수가 없죠. 3번 틀렸죠. 4번 부동산이 병소유인데 계약 당시 갑 매도인이 몰랐어요. 자,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선인 경우에 부동산이 병소유 전부 타인 권리, 계약 당시 매도인이 선의.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을 위해서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 지역권이 없어요. 그럼 제대로 땅을 사용식하지 못하니까 마치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해제와 손해배상 조건이 인정이 되는데 특히 해제는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봤더니 이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돼 있죠. 악의죠.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5번도 옳은 질문이 됩니다. 틀린 거 3번. 72번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 이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라고 돼 있죠. 일단요. 임대인이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 못하죠. 수인 의무가 있어요.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단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해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1번이죠. 요건이 두 가지예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인의 보존행위. 두 번째,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임차인.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2번은 621조죠.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임의 규정이고 청구권입니다.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를 못하고요. 임대인의 동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형성권 아니고요. 강행 규정 아닙니다. 청구권이고 임의 규정입니다. 3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다만 잔존 부분만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존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원칙은 차임감액 청구로 가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잔존 부분만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하는 겁니다. 따라 3번 틀렸고요. 4번 차임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감액됩니다. 5번 등기 없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 있는 부동산 임차권. 즉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동의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있는 임대차, 등기가 없는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 없는 임대차 따지지 않고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로 전대하지 못합니다. 옳은 거 몇 번이에요?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간만에 5번이 답이 나왔네요.
73번 부속물 매초권. 자, 일단 부속물 매초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두 번째, 그 부속물은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독립물이어야 되죠. 세 번째,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지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죠. 네 번째,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의 이겸체 등 차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안 되죠. 형성권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자, 1번 부속물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 간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속 매춘고 할 수 없지요.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해질 경우에는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 안 되고요.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되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편면적 강행 기준이니까 배제 취객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유효가 됩니다. 원칙,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1번. 74번 민법상 임대차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635조에 의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 지나야 해지가 되죠. 이걸 해지 기간이라고 부르죠. 2번 기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그 해지권을 행사할 때도 635조가 적용됩니다. 이게 636조죠.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가죠. 3번 637조 임차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역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이것도 635조로 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죠. 근데 637조 2항에 보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파산한 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637조 2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좀 낯설죠? 자,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 적법 전대되었을 때, 자, 목적물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대되었을 때 갑이 동의해 준 게 적법 전대죠. 이때는 적법 전차인 보호장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사유를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죠.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병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해지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민법상 임대차는요. 이기 차임위원 제시 해지할 수 있죠. 이기 차임위원 제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상황이 갑과 을이 주택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 매매가 해제된 거예요. 그럼 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택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이게 을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병은 보호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그렇다. 그래서 그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보호된다. 자, 법인이 주택을 임차합니다. 주임법이 적용 안 되지요. 따라서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임법이 적용이 되면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만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 안 되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이기 차임연체 따위가 있다면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갑을 임차인, 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했을 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있죠. 우선변제권도 승계하죠. 그러나 을을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을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죠. 암기하세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그 양수한 보증금 범위에서 우선변제권도 승계하죠. 그러나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고요. 단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5번 임차권 승계죠. 임차인과 가정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 임차인 사망하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죠. 다만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죠. 틀린 건 1번. 지금 74번을 온 거죠. 75번을 봤죠. 틀린 거 1번. 76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돼 있죠. 1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임차인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임차권이 우선하니까. 이번 주택 명의신탁자는요.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이 수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탁자의 정당한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3번은 1번과 다르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갑소유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한 경우에 주택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하고 임차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은 주택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분필을 너무 많이 떨고서요. 밑에 분필이 버적버적 밟혀서 깨진 것 좀 수습을 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싼 분필을 제가 너무 과격하게 판소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부러뜨리네요. 이거 다 자원 낭비인데 죄송합니다. 3번은 임대인이 주택을 팔았다고 돼 있어요. 이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경매가 아니라.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된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되죠. 3번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이 됐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게 4번 요거죠. 그러면요 3번 4번을 묶어갖고 기억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된 경우가 4번이고요. 주택이 팔린 경우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양순위 임대인지를 승계하지만 4번 경락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3번 4번 구별이 되시죠? 5번은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았는데요. 을이 아직 등기는 못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주택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대신 갑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갑으로부터. 을이요. 주택을 임대해서 보증금 받아서 잔금 치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갖고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을이 벽으로서 보증금을 받아갖고 잔금을 줄 때 안 줘.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때 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갑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 임차인은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75번에 1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75번의 1번은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차하고 해제된 거예요. 이때 뭐가 돼요? 근데 76번은 소유권은 아예 취득하지 못했고 임대 권한만 받아갖고 임대차 한 거예요. 자, 이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 틀렸고요. 77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작성주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구별하시고 2번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하지요. 전체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계산할 때 법 시행 후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 시행 전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법 시행 전후를 묻지 않고 최초 임대차를 말하게 됩니다. 4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자 보증금 일정을 최소 면제 받지요. 근데 이 최소 면제 받는 일정액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버리면 2분의 1을 한도로만 최소 면제 받습니다. 5번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만 1년이 되죠.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생기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 3번이 되겠죠. 7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공의자가 할 수 있죠. 재건축 결의 5분의 4 찬성이죠. 변경 결의도 5분의 4 찬성입니다. 재건축 결의 5분의 4, 재건축 결의 변경 결의도 5분의 4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됐을 때 그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구분 소유자의 전체 이익을 반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이 주거용으로 분양이 됐을 때는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주거 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번 구분 소유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이익에 반환 행위를 한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및 대절 사용권을 경매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경매를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을 몰아가지고 6개월 내에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공용분의 변경. 공용분의 변경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공용분의 변경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네요. 요대로 하면 요것도 틀린 겁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잘못됐죠. 그래서 5번 지문은 이제 문제 수정하겠습니다. 3분의 2로 바꿀 겁니다.
자, 틀린 거 몇 번? 2번. 몇 분의 몇? 5분의 4. 자,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실 때는요. 5번 지문은 3분의 2로 바뀐 걸 보시게 될 겁니다. 3분의 2로 출제를 했는데 옳은 걸로 출제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는 3분의 2로 수정돼서 나올 겁니다.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다음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요.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옵니다. 따라서 우선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자, 3번. 자, 청산기한에 경과했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요. 채무자의 본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와 설정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3번 틀렸죠? 4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기간 2달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죠. 만약에 지급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방법 2가지죠. 소유권 취득, 이게 뭐예요? 귀속청산 또는 경매 2가지 방법. 이게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80번 갑은 을과 을 명의로 병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갑의 요청이 있으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결을 합의한 다음에 자금을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를 했어요. 자, 갑이 을하고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속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자, 을은 그 돈을 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병이 매도인. 자, 갑은 숨어 있고요. 을이 매수인.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이전됩니다. 계약명의신탁이죠. 자, 계약명의신탁.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자, 매매와 등기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매매와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죠. 이 무효 유효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가지고 판단하죠. 소유권자도 달라지죠.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냐,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렇게 달라지죠. 그 매도인 선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1번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2번 병이 알지 못해요. 선이.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갑은요 을에게 뭐 할 수 있죠? 준 돈 돌려달라죠. 을은 갑에게 대금 2억 원을 반환해야 되죠. 부당이득이죠. 자, 병이 4번 선인 경우에 을이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갑이 이렇게 돈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던 일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은 거야. 이건 괜찮아요.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3번 2억 반환하라. 그랬더니 을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을게.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그게 4번이죠. 5번 을이 갑의 지시로 갑과 명의상 약정을 체결한 정이라고 돼 있죠. 갑이 또 명의상 약정을 했어요. 무효죠. 을이 갑의 지시 따라 등기를 넘겨줬어요. 역시 무효죠.
따라서 정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을이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은 정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갑과 정사의 새로운 명의상 약정도 무효고요.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적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있고요. 따라서 갑은 정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회차보다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1회차보다 공부를 더 했는데 점수는 더 떨어졌다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수는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월달, 8월달 모의고사까지는 앞으로 5월, 6월 점수 그렇게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점수 그렇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점수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좀 들어서 보완하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읽어보고 마킹하는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높아심으로 말씀드려요. 점수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